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6월 14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초에 혹시 싱가포르 샹그릴라 안보 대화가 열렸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일본과 호주가 중심이 되어서 4개국 동맹이 은밀하게 이 안보 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일본, 호주, 인도, 베트남인데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긴 행보, 즉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를 지금 미국 스스로가 깨버린 듯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커져가고 있고요. 이들 4개 국가들이 미국의 아시아 방위에서 철수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군사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가 이 정도라면 우리도 뭔가를 지금쯤 고민하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6월 28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문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가방에 준비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넣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도 6월 28일 이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자세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선 중진 의원 이종걸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19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를 지내셨던 이종걸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천정배 의원의 내용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2부에 연결해서 개정안 내용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와 4부는 팩트 정면 승부 추르맨 시간입니다. 추경의 쟁점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많은 질문, 말씀 주시면 제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예, 두 번째 슈퍼 수요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의 장난 같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언론이 이런 글을 많이 쓰죠. 슈퍼 수요일. 네. 어쨌든 수요일 날 인사청문회가 몰려 있기 때문에 슈퍼 수요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비극됐다는데요. 협치가 절실한 시점에서 전국이 꽉 막혀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84%의 기대율,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야당 시절이었던 시절 19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종걸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네. 예. 요즘 전국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 답답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예. 빨리 내각 구성이 돼서 국정 책임지게 되는 빨리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과와 역량이 평가됐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가 빨리 제대로 출범을 해서 국가의 어떤 국정 운영 사항이 정상 궤도를 타야 될 건데 이거를 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옛날에 당신들도 그랬지 않았느냐, 뭔 소리냐, 이런 걸 돌파할 수 있어야 정치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리 봐도 공수만 바뀐 다는 얘기는 냉소론이고 양비론입니다. 네. 과거 정권 출범 기억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보이는 것은 각 당이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권 경쟁이 심해지고 내부적으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좀 우리가 안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예. 또 야당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급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전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좀 지나친 공격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봐도요. 예. 그리고 또 전에는 양당이었는데 지금 다당이 되면서 사실 우리가 컨트롤 잘 못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네. 더 정쟁이 격화되고 있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5원칙 준수. 예, 그것을 좀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원칙이지만 그러나 또 변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국민들은 그래도 여론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원칙 지키되 변형을 좀, 우리가 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네. 있도록 좀 다시 허락받는 것 예.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잘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조국택 원내대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을 향해서 협치는 말뿐이고 행동은 내 맘대로인 위장협치쇼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예, 협치는 사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행동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나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느냐, 일시적인 말이 아니라 제도화시키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오늘 저희 쪽을 보면 시도지사 초청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제가 보더라도 놀랄 정도로 제2 국무회를 구성한 것 같은 느낌이 받았습니다. 네. 우선 그 협의 구조의 그 방법들, 새로운 전형들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회에서 협치를 좀 저희들이 좀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우리 원내대표부 어렵겠지만 정말 좀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 원내대표셨으니까 지금 뭐 우원식 원내대표도 열심히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조금 이런 부분은 다당제 하에서 다당제에 이제 문턱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여당을 빼놓고 나머지 당이 합해서 공격하게 하는 그렇게까지 구조만 만들면 그거는 정말 이제 상당히 수렁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 좀 세 당의 여러 편하고 어려운 점들을 좀 개별적으로 네. 할 수 있도록 해서 우선 돌아가면서라도 사안 하나에 한 당은 협조할 수 있도록 우선 그런 공론의 그 채널과 다리를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좀 설득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5원칙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의 5원칙 그것 다 우리가 인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 보면 원칙을 그대로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걸 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국회 인사 청문회 준칙 같은 걸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표절이다. 그 어느 시기 이전의 그 표절의 경우에 네. 보면 아직 그 표절이라는 게 자기 표절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허용해주는 분위기였던 것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시간이 바뀌면서 네. 표절이란 모든 표절은 다 이제 국회에서 안 된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뭔가를 만들었던 적이 네. 그런 것들은 좀 이 5원칙에 비하면 좀 교정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좀 인사청문회를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번엔 인사청문회를 대상을 넓히고 예. 또 임명 대상도 좀 어찌 보면 의결 대상도 좀 넓히면서 네. 이번에 하나는 그 5원칙 때문에 굉장히 그 하나에 집중화되고 있는 그 5가지 사항을 네. 과거에 비춰서 이번엔 좀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미래와 과거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요 상황을 좀 우선 일단 풀어 나가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소통을 중시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예. 뭐 필요할 경우에는 사과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초심으로 네. 지금 국민의당에서 사실 앞에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이 5개 원칙에 대해서 일단은 네. 그거를 뭐 변용을 하든 변칙을 하든 뭐 준칙을 만들든 어떤 형태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5개 원칙에 대한 말씀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청와대가 무오류다라는 식으로 정국을 이끌고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100%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흥결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계시죠. 네.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가 한 20% 정도 진행됐는데요. 네. 저는 사실 아직 좀 어떤 거는 뭐 기대 바뀐 경우를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네. 인사 검증 실패로까지 생각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남은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나면 네. 사실 문 대통령도
그 사실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할 필요는 있고 네. 또 정말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과하는 것까지도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야당에서 협치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친문, 비문 나뉘어졌던 여당 안에서 지금 친문, 비문은 온갖 뭐 이제 더 이상 그런 뭐라 그럴까요? 대립점은 없고 서로가 협력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의 당을 전국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과 좀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좀 몇 가지 카드도 남겨놓고 네. 그것도 사실 저희가 130명 가지고는 이 전국을 안정되게 끌고 나갈 수가 그럼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연대의 끈 또 비슷한 유사의 끈 네. 또 뭐 통합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네. 뭐 이런 몇 가지의 포석을 들고 네. 가야 되겠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 130명 의원들이 큰 이렇게 균열 없이 갈등 없이 하나의 힘으로 같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그래도 저희들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번에 좀 공유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연대의 정책적 색깔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힘을 합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몇 개 정도는 의원 빼오기는 아니니까 장관 중에서 그 야당의 경우에도 좀 추천을 받고 해서 좀 공론의 장을 좀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좀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포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정부와 국회는 분명히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130명의 절대 소수의 어떤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과 협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 그리고 다당제 실험적 모습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낙연 총리가 무슨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다른 당의 중요한 어떤 내각의 제의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낙연 총리가 좀 나서셔서 책임 총리제다운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정체성 문제와 지금 이 공동으로 풀어나가는 연대 협치 문제는 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책적 공유 부분에서 총리가 나서서 어떤 필요한 내각의 경우에는 공동의 그런 구성을 시도하는 거 이런 것이 결코 다른 당의 야당이든 다른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당의 색깔이 없어진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선진화가 된다면 그런 제안이나 내용을 가지고 뭐 공작을 한다는 등 당을 빼온다는 등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그렇죠. 그런 것들은 과정에서 이미 논의의 어떤 취지서부터 다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